트위터를 거의 조국 수준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나라당 이 X새끼들. 성희롱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 문구를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작성 안 하시죠? 갑자기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큰 소리로 말한 게 사실이죠?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 본하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무부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수고심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자유인으로 돌아간 지 이틀째 여우는 여전합니다. 특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호수 차관까지 직접 불렀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트위터를 거의 조국 수준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나라당 들 그건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한나라당 이들. 저 한나라당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때 아닌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단장이자 법무부의 인권국장의 과거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막말 논란 또 있습니다. 나경원이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이다. 비리가 심하냐? 들추면 성추행이게. 나경원 의원하고 원수입니까? 이런 트윗 참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단장입니다. 성희롱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 문구를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작성 안 예. 먼저 인물탐구부터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황희석 단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 전 장관의 대학교 5년 후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변호했고 또 용산 참사 당시에 철거민들을 또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법률특보도 맡았고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경력으로 보면 민변에서 사무차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인권국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국 물러났지만 전 장관이 장관으로 오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그 단장을 이제 겸임하고 있다가 어제 국감에서 최근 그리고 지난 변호사 활동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예. 황희석 단장에 따르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7년 전 글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석 단장의 막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가 영어 성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날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앉아서 모니터 봤죠. 정확하게 일정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그런 큰 소리로 말한 건 사실이죠. 그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출한 검사 상판되게 날려버려야겠다. 이거 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쓰는 말입니까 이게? 정체 잘 쓰지 않는 말 같습니다. 평생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말이잖아요. 글쎄,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가 된 건 뭐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자격 논란이 나왔습니다. 인권이랑 막말은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그죠? 차라리 검찰국장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인권국장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 관치로 하는데 그 인권의 인을 내 편인 인과 내 편인 인을 나눠서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인의 인권국장이라면 막말과 인권국장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저 검찰개혁 추진단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려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변호사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나는 보수 성향일 수도 있고 진보 성향일 수도 있고 뭐 한나라당을 지지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정의당 당원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때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공직입니다. 더군다나 국토부 개혁추진단장, 뭐 보건복지부 개혁추진단장처럼 정치와 좀 무관한 부분의 개혁단장이라면 그 사람이 야당 성향이든 여당 성향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추진단장이라는 거죠. 검찰이라는 조직은 좋으나 나쁘나 정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수사권, 칼을 휘두르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야당에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려온 것이 많다. 저 황인석 단장 아니더라도 예. 검찰개혁 추진단장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추진단장,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자질 논란 이후에 오늘 좀 의미 있는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장철선 소장님. 네. 검찰총장 핵심 보좌하는 자리에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네요.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저 자리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보통 이제 추인이 되는 자리인데 오늘 저 한동수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그렇죠. 지금 검찰본부장이 됐어요. 그 진보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리고 또한 민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요직에 지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략 민변 출신들을 보면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이분들은 민변 출신이고 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우리법 출신들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 많이 가 있습니다.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이렇게 지금 우리법 연구회 출신과 민변 출신들이 지금 상당히 요직에 많이 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우리 주목해야 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여기에 출신들도 지금 법무부의 외부 개방직 공무원에는 이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정한 모임에 있던 분들이 어느 하나의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사적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일각에서는 갖고 있는 거죠. 요직에 뭐 어느 잔태든 갈 수는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큰 흐름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옛날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를 하나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글쎄, 뭐 하나의 논리는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보고 어쨌든 한 단체가 이렇게 요직을 독점하는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는 이틀 전에 서울지방법원의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담당 주치의도 문제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 사유에 건강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김명수, 민준기, 명재건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의 문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 보호하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명 부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이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라는 걸 전해드렸었잖아요. 이 해당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근데 그 판사에 대해서 꾀병 논란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장실심사 받기 전에도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의 허리 수술 문제가 있었으니 검찰은 건강이 괜찮다는 걸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원했던 대학병원 가서 자료를 받았는데 뭘 했냐면 저 CCTV 화면, 저건 뭐냐면 그냥 병원 내에서 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안 아프게. 이거 보세요. 멀쩡합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CCTV 화면 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담당이 소견입니다. 담당이 소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그리고 이제 의무기록지 다 냈다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판이든지 뭐 수사든지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재판이에요. 그러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불구속하는데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어. 이거는 2차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그런 판단을 하기 앞서서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사실관계. 이 사람 건강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건강 상태를 고려할 거냐 판단해야 되거든요. 궁금한 거. 저 진짜 명정호 부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 아픈 걸? 봤습니까? 영장심사 포기했다잖아요. 와서 판사님 저 허리 아파서 못 걷겠어요. 이러면 아픈가 보다 할 텐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수술해서 해야 되니까 누워있어야만 되니까 구치소 못 들어갈 정도 아픈 건가? 검찰이 낸 자료에는 잘 걸어다니는 화면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입원했던 담당 의사의 소견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허리가 아파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서 그걸로 보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니까 찬성과 반대를 뒤로 하고라도 뭐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사실관계 팩트 파인딩을 뭘 가지고 했냐는 거죠. 본 것도 아니고 검찰이 낸 자료에는 수술은 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하고 뭘 보고 아프다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 답변해 주실 분 김태현 변호사님밖에 없어서 정말 그러면 왜 그랬다고 이게 그때도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김 변호사님이 이례적이었죠. 저는 본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소견서 이번 기록까지 새롭게 알려졌으니 그러면 그 당시 판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예상이 되십니까? 저요? 조금이나마 예상은 했는데 그건 속된 말로 제 개인 예상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무리를 일으킬까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납득은 가지는 않는다. 영장은 기각시킬 수도 있고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도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 그것이 알려졌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는 점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찌됐건 검찰 개혁이든 법원과의 관계든 앞으로 이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와의 호흡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법무부에는 조국 전 장관의 여운은 남아 있었습니다. 참 창피하고 나 뜨겁고 부끄러워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법무부가 사람을 이렇게 추종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편집을 다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내리세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난 전 장관에게 저렇게 CF 같은 영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영상으로도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있었던 좀 중요한 움직임 같이 보실게요. 이도원 의원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히 김호수 차관을 불렀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일단 청와대로 부른 두 분의 구성이 굉장히 그 눈길이 갑니다. 김호수 차관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시험은 3기가 위고 예. 사실 지난번에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을 했던 사이입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이제 경희대 법대 문 대통령의 동문이고 현 정권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한창일 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예. 그때도 두 분이 함께 청와대에 갔었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로 또 부른 거는 지금 조국 사퇴 이후에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전국의 흐름을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드라이브로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국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 장관을 빨리 임명해도 적어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이상 시기는 걸릴 거 아닙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동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관 검찰국장한테 그 동력을 몰아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이벤트를 만든 것 같고 예. 법무부가 흔들리지 말고 또 장관이 없다고 검찰에 예를 들어서 기에 눌리지 말고 계속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긴급 호출한 대통령이 이게 윤석열 총장 견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장성철 소장님. 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청와대 검찰국장이 이성윤 국장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성윤 총장을 안치를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좀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까지 돌았었습니다. 이성윤 국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학교 후배로 친청와대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국 장관이 빠진 이 법무부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좀 견제하라.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 이후에 여러 가지 포석도 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다음번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정치적인 신뢰도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논리로 차기 윤석열 총장 이후의 일까지 좀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부른 두 인물에게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다. 의중이고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겠다라는 의지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차관을 긴급 호출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내일 윤석열 총장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지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